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돌아온 은영 크리스탈입니다. 오늘은 자소서를 셀프로 첨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정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2023학년도 2학기에 편입학에서 15명의 멘티님들 중 총 4명을 합격시킨 저만의 자소서 첨삭 멘토링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런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정리해 왔으니까 오늘 영상을 따라해 보시면서 자신의 자소서를 읽었을 때 단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매끄러운 자소서를 완성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의학계열 편입학뿐만이 아니라 각종 과 편입학, 그리고 대학원 입시, 그리고 취업, 그 외에 모든 자소서가 필요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함께 가시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 1번 주제, 자소서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두괄식이라는 것이고, 두괄식입니다. 네 문항으로 크게 나눠봤을 때 지원 동기 1번, 성장 배경 2번, 3번 학업적 노력, 졸업 후 계획 4번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앞으로 미래에 최종적으로 이 학교 또는 회사, 대학원에 진학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일을 꿈꾸고 있는지,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연구에 몸을 담고 싶은지,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저는 이렇게 썼거든요. 오가노이드를 이용한 치아 및 치아주의 조직을 재생하는 재생의학 연구의 첫걸음을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에서 내딛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었어요. 그 첫 문항, 첫 문단에 이런 식으로 딱 그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때려 박으니까 굉장히 교수들이 읽었을 때 가독성이 좋은 그런 자소서가 될 수 있겠죠. 교수들도 자소서 수천 개를 모든 학생들 거를 다 읽고 있기가 너무 지겨울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때려 박아주는 그런 자소서를 더 원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과거 전적대를 비하하지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무슨 뭐 스포츠 의학이라든지 간호학이라든지 치료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학과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때 난 이미 의학에서 다 배웠어 이런 식으로 너무 교만하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예를 보여드리자면, 저는 땡땡 전공을 하면서 의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이미 많이 배웠습니다 라는 뉘앙스가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나쁜 예 두 번째, 땡땡 전공은 대학원을 가지 않고는 진로가 암울했다. 문과생으로서는 그래도 지원할 수 있는 최대의 이과 관련 계열인 간호대학에 진학을 했지만은 진로에 한계가 있었다. 좀 그런 표현인 게, 일단 내가 문과생이었기 때문에 살짝의 나 스스로한테 페널티를 준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간호학과의 진로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알고 진학하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게 만들고, 뭔가 미래를 대비하거나 깊게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통찰하거나 이런 면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과거 전적대를 비하하거나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일단 간호사로서의 진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의과 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해야만 할 수 있는 진로, 예를 들면은 종양내과학의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뭔가 희망을 하게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때는 이런 걸 희망하게 된 계기도 써주면 좋겠죠. 간호사 일을 하면서 왜 이런 진로를 꿈꾸게 됐나, 그래서 희망하기 때문에 이제 편입에 지원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좋은 사례죠. 그래서 나쁜 예를 좀 보겠습니다. 나쁜 예를 보자면, 이렇게 쓰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첫 번째, 장학금을 많이 줘서. 장학금 많이 준다.
이거 되게 사람이 좀 물질 만능주의스러워 보이고 좀 학구적이지 않아 보이고 그런 면이 보이거든요. 절대 쓰시면 안 되고, 그리고 동아리가 재밌어 보여서 이런 대답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사실 부끄럽지만 제가 옛날에 그 약대 자소서 쓸 때 맨 첫 번째 그 첨삭 받기 전에 동아리에 대해서 썼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뭐 학술 연구 동아리였기 때문에 그나마 좀 연구에 관심 있는 학생처럼 보이려고 그렇게 썼었는데, 사실 동아리는 어느 학교든지 다 존재를 하는 거고, 없다면 내가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 학교에 그 동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꼭 이 학교에만 하는 그런 당위성을 보여주진 못하거든요. 그것도 마지막으로 웃기게 그냥 집이 가까워서 드립이죠, 이건 거의 뭐. 그리고 나쁜 일 두 번째는 약간 모호한 사상이나 이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데올로기가 조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면 이런 식으로: 인제대학교 이과대학은 인술제세, 인덕제세, 약간 학교 홈페이지에서 긁어온 느낌이죠. 건강한 직업 윤리를 바탕으로 한 자아 실현을 통해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봉사하는 것을 교육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물론 이 교육 목적과 내 학습 목적 이런 게 잘 부합된다라는 게 이유는 될 수 있긴 한데, 이게 그렇게 매력적인 답안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상과 이념은 그 사람이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거기도 하고, 종교나 철학이 맞지 않는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학교에 비록 재직 중이지만 나는 이런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데? 라고 하고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이념에 대한 내용 말고 이런 걸 쓰세요. 자, 아래 두 개 있죠. 건국대학교 수의학과에서는 수의종양학을 따로 배울 수가 있고, 그리고 국내 최초의 수의종양학, 일단 자기가 수의종양학에 관심이 많다는 걸 일단 여기서부터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국내 최초의 반려동물 암 전문 의료센터인 KU 동물암센터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 종양 분야의 선진화에 앞장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꿈을 향한 발판으로서 건국대학교를 고르게 됐다. 굉장히 이거 멋지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두 번째는 이제 BK21 같이 국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이런 연구활동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연구센터는 BK21 사업에 지정되었다, 이런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자매결연 학교와의 교류가 있다라든지, 그렇게 해서 어떤 학교랑 뭐 MOU를 체결했는데 그 학교는 뭐 이러한 분야에서 연구가 굉장히 활달하게 일어나고 있는 학교고, 그리고 내가 하필 그 분야에 관심이 많고 이러면 당연히 아주 좋은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이 학교를 지원하게 된. 세 번째, 뭐 예를 들면 치과 재료 개발 연구소처럼 내가 하고 싶은 분야에 아주 스페시픽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 하필이면 이 학교 산하 연구 기관이었다, 부속 기관이었다 라고 하면 좋죠.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4번에서 이제 구어체보다는 좀 더 세련된 표현을 사용할 것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를 일단 보면 해외를 돌아다닌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보다는 해외를 여행하면서 어떤 연구 동향을 파악할 것이다 라고 한다든지, 또 두 번째로 이런 표현도 있었어요. 의료인은 내가 특출나게 잘해도 동료가 잘못하면 그것이 나의 잘못이 되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어떤 연대 책임을 지게 된다라는 뉘앙스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더 매끄럽고 세련된 표현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모두가 함께 연대 책임을 지는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이다. 때문 아니고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 좋겠죠. 한번 잠자는 시간이 아까워서라는 표현도 있었는데, 이것보다는 예를 들면 수면 시간을 줄여가며 이렇게 쓰면 조금 더 낫죠. 네 번째는 표적세포를 선택적으로 죽일 수 있는 이런 표현보다는 선택적으로 사멸시킬 수 있는, 사멸시키다, 죽인다라는 표현보다는 사멸시킬 수 있는, 이렇게 쓰면 훨씬 낫죠. 그 다음에 학점을 챙기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표현보다는 좋은 학점을 받지 못한
이런 식으로 학점을 챙긴다라는 표현보다는 학점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낫겠죠. 그리고 또 사이클이 빠르다라는 표현도 있었는데 이것보다는 주기가 짧은 이라는 게 조금 더 세련된 표현이겠죠. 매끄러운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자소서를 읽어봤을 때 제일 눈에 띄고 쉽게 첨삭할 수 있는 파트 중에 하나죠. 맞춤법입니다. 되도록이면 한글로 쓸 수 있는 단어는 한글로 쓰세요. 세종대왕이 지하에서 노하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디렉팅으로 이런 말보다는 이제 관리감독하에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함께 병행이라든지 다시 재협착이라든지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둘 중 하나를 삭제하세요. 그냥 함께를 삭제하건 아니면 병행을 삭제하건 다시나 재 둘 중에 하나만 쓰고 그렇게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존과에서 스미어 레이어라고 하는 얇은 막을 산으로 이용해서 부식시키는 그런 작업이 있거든요. 그걸 할 때 그 술식 이름을 산 애칭이라고 하는데, 이 인산 산애칭을 갖다가 한글 표현을 쓸 때 에에다가 시옷을 써야 되거든요. 네, 저도 몰랐는데 이게 표준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알만한 분들은 다 알 텐데 그냥 정신의학과 혹은 신경과, 정신과 그냥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정신건강의학과가 이 학과를 지칭할 수 있는 더 공식적인 표현이죠. 그 다음에 재작년 이런 것도 재작년 아이죠. 어이가 아니라. 그리고 내가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일기를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좀 겸양을 조금 배워줄 수 있는 말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 문항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자기가 살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그거를 극복했던 해결 방안을 써봐라, 이런 문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문제 상황을 인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걸 해결했다라는 구도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보시게 되면, 예비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에 수업 전에 피드백을 받았다. 특정한 결과값이 나온 이유를 모르게 되면 교과서나 과거 들었던 수업 자료나 실험과 관련된 연구 논문을 찾아보면서 궁금증을 해결했다.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을 하면서 잘 모르는 부분을 찾았고, 그리고 그 이유를 알아내면서 실험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아졌고, 이런 식으로 썼는데, 이렇게 쓰면은 그래,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도 알겠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도 알겠는데, 그게 문제와 해결이라는 어떤 흐름으로서 정확하게 이렇게 딱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밑에 나온 것처럼 일단 예비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피드백을 받았는데 제 보고서에는 특정한 결과값이 나온 이유가 지금 서술되어 있지 않았다. 이게 문제 상황이죠. 그랬을 때, 그래서 그 원인을 내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석을 해본 결과 저는 실험 절차와 결과에 치중하다 정작 더 근본적인 실험 자체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를 인지를 했다. 이게 진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인지를 하게 됐고, 그리고 그 인지 이후에 이런 노력을 했다. 여러 학술 자료를 주도적으로 찾아보고 탐구하면서 이해도를 높였다라는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실험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생기니까 자연히 보고서 내용이 풍성해지고 또 좋은 보고서 점수와 미래 땡땡 분야 연구자로서의 밑거름도 쌓였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문제 상황을 인식했고 해결했고 그걸 통해서 어떤 걸 얻었다 라고까지 하면 완벽하죠. 7번째, 내가 내 자소서를 쓰고 읽어볼 때는 사실 내가 썼으니까 이게 당연히 다 잘 읽히고, 근데 거기서 논리의 비약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보자면 이제 첫 번째 예, 이제 병원 봉사활동을 하던 당시에 이제 환자분들의 말에 공감하고 호응하는 저의 행동 하나에 환자분들이 무척 기뻐했다. 그리고 여러 질병의 증상이나 검사 방법이나 치료법이나 투병 생활의 어려움 같은 것들을
간접 경험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환자분들이 기뻐했다까지는 알겠지. 근데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이런 것들을 간접 경험을 했다는 거지 하고 살짝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병원 봉사활동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것 뿐이었다. 저는 이것이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분들의 말에 공감하고 호응하는 저의 행동 하나에 환자분들이 무척이나 기뻐했다. 그리고 그 기뻐하는 모습에 힘입어서 주의 깊게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그분들이 가지신 질병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 질병의 증상이나 검사법이나 치료나 그리고 투병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서 너무 간접 경험을 하고 환자분들에게 깊이 공감할 수 있었다. 좋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길어지지만 더 잘 읽힌단 말이죠.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무작정 연구진로만 추구하지 말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연구와 임상을 병행할 수 있는 구강암관면외과 전문의가 되겠다 이렇게 쓰긴 썼는데, 보통 많은 학생들이 아무래도 교수님들은 다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고 하니까 연구 인재를 무척 선호하실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학교마다도 다르고 또 교수님마다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임상에서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쓰면 그 하고 많은 지원자들의 자소서 사이에서 돋보일 수가 있단 말이죠. 잘 쓰기만 쓰면. 그러니까 물론 흐름도 좋아야 되고 또 이 임상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아본 것도 보여야 되고 노력한 것들도 다 드러나야 되겠지만, 어쨌든 연구 진로만을 추구할 필요는 굳이 없다는 겁니다. 일단은 제가 쓴 것처럼 중개 연구 방향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연구실 출근 요일이랑 임상 환자 진료 요일을 정해가지고 임상 케이스를 이제 연구 주제랑 연관 짓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환자분 치료하면서 얻었던 어떤 삼출물, 추출물 같은 거를 연구에서 사용을 한다거나, 실제 제가 면접장 갔을 때 교수님이 질문하셨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연구와 임상을 둘 다 병행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할 수 있겠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거는 임상 의사로서 이제 연구에서 내가 시도해봤던 새로운 치료법을 적용을 해볼 수 있다든지 하는 흐름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연구 말고도 예방의학을 만약에 전공을 하게 되면 이제 의학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개편한다거나 보건과 역학 관련한 연구를 통해서는 좀 더 많은 환자분들의 삶의 질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 이런 진로도 전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또 이제 의학 전문 기자가 되는 건데, 의학 전문 지식을 갖다가 일반인들한테 쉽게 풀어서 씀으로써 널리 알린다, 이런 포부를 또 드러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아홉 번째는 분량에 대한 문제입니다. 분량. 그래서 일단 분량이 부족하거나 넘쳤을 때 뭐 1000자든 뭐 1500자, 4000자든 학교마다 정해진 분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량을 딱 이제 맞춰야 될 때 필요한 스킬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넘친다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길게 풀어 쓴 활동을 하였습니다 같은 것들을 활동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줄여서 쓴다든지 표현 자체를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유전자 이름이나 단백질 이름 같은 것들 이렇게 뭐 4개, 5개씩 이렇게 쭉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한두 개씩만 삭제해도 사실 단백질 하나만 구체적으로 쓰더라도 굉장히 내용이 풍성하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포커싱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에 부족하다 하면 이렇게 스킬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문장을 쓰고 난 다음에 사례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땡땡땡땡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단백질, 어떤 유전자, 어떤 기법에 대해서 배웠다, 이런 식으로 좀 사례를 들어서 앞에 제가 서술한 내용을 부연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치료하고자 라고 좀 짧게 쓴 거를 아까 활동하였습니다 처럼 느려가지고 쓰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치료하는 활동을 하고자 라는 식으로 한다든지, 뭐 치료하는 것을 배워보고자 뭐 이런 거라든지, 치료의 경험을 쌓고자 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느려 쓸 수 있습니다. 치료의 경험을 쌓고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부사를 중간중간에 많이 끼워 넣어 줌으로써 분량이 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문장 간의 흐름성, 연결성도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뭐 이를 계기로, 또한 마찬가지로 그 외에도 한편, 이후, 구체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부사들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주면 좀 더 가독성 있으면서 분량도 확보한 그런 자소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제목을 써주는 겁니다. 이게 문단마다 제목을 써주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봉사를 통해서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다, 혹은 뭐 오가노이드 탐구를 통해서 미래 혁신 치료제의 가능성을 엿보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제목을 써서 내가 이 문단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두 가지식으로 먼저 전해주는 거죠. 교수들도 다 아는 뻔한 소리는 안 돼요. 그래서 나쁜 예를 일단 보여드릴게요. 나쁜 예. 이제 대부분의 성인들이 지니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질환인 치주 질환을 바탕으로 치주학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습니다. 사실 근데 대부분의 성인들이 지니고 있는 보편적인 질환인 치주 질환, 이거는 모르는 교수님들이 있으실까요? 치대 교수님 중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쓰면 그냥 자소서라기보다는 위키피디아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좀 피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뇌 자체에서 생긴 종양인 원발성 뇌종양 중에 배아종, 원발성 중추신경계 림프종 등은 현재 항암화학요법으로 치료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뭔가 의료 기사 같잖아요. 이 문장에서 나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교수님이 하고 싶은 거는 이 자소서 전체에서 나라는 인간의 어떤 이미지, 캐릭터, 이런 것들을 엿보고 싶어 하시는 건데, 이런 식으로 교수님들이 다 알고 있고 그냥 구글링만 몇 번 해봐도 나오는 내용을 적는 거는 사실 분량을 차지하는 거에 그치지 않기 때문에 쓰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냐, 일단은 연구 동향, 밝혀진 현상, 치료법,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연구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 써주는 게 훨씬 나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데 좋겠죠.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예를 들면 스몰 RNA 유전자 발현 조절 기작을 배우면서 이것이 DNA에 직접 작용하여 유전병의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감명 깊었다. 감명 깊었다는 거에서 어떤 나의 흥미가 좀 보이죠. 그 다음에 따라서 교회 땡땡 학술대회 등에 참석하기도 하고, 그래서 학술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에 대해서 탐구를 했다. 어떤 나의 탐구 의지, 그리고 탐구하는 인재라고 하는 이미지가 보이죠. 그 다음에 이를 계기로 RNA 치료제의 연구원이 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됐고, 그리고 기존에 제가 학습한 코딩 기술, 방대한 양의 시퀀싱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전공 적합성을 또 드러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전공 적합성을 드러낼 수가 있고, 그리고 나라는 인재의 의학도로서의 장점 드러내 줄 수가 있겠죠. 내가 이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의학 공부를 하면서 도움이 될 거다, 밑거름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게 교수님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0가지 정도를 추려서 가지고 와봤는데, 물론 자소서를 실제로 첨삭을 하다 보면 더 세세하게 많은 내용들을 뺄 수도 있고 덧붙일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자소서를 보고 이런 10가지가 우선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만든 영상입니다. 오늘도 유익하고 재미있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좋은 입시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